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위기감은 주변국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확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란의 지원을 받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서 제2의 전선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심상치 않은 레바논과 이스라엘 접경 지역의 움직임을 우수경 특파원이 전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하루 만인 지난 8일 아침.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최북단의 쉐바팜스 지역에 여러 발의 로켓과 박격포를 발사했습니다.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헤즈볼라는 팔레스타인 저항군에 연대하는 자원에서 시온주의자들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즉각 포탄이 날아온 레바논 남부를 겨냥해 보복 폭격을 가했습니다. فقام العدو رجع رده هيك على الطيح وعليها وبعده هسه عم برد يعني. 헤즈볼라는 이어 10일에도 레바논 접경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로켓포 15발을 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소유의 감시초소 2곳을 탱크로 포격했고 대원 3명이 숨졌습니다. كما عزمناهم هنا في 2006 ستهزمهم غزة على أبواب غزة وعلى أعتاب غزة ومن دماء أطفال غزة. 1983년에 조직된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정파로 하마스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이스라엘과 한 달여간 전쟁을 치렀고 승리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헤즈볼라의 무장력은 레바논 정규군과 맞먹습니다. 10만 명의 훈련된 전투원과 최대 15만 개의 로켓포는 물론 다량의 대전차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서 제2의 전선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They both have immense capabilities, technical and firepower, and et cetera, and determination. If a war starts, it's going to be massively destructive for civilian, for infrastructure. 지난 10일엔 시리아도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다수의 박격포를 발사했습니다. 이틀 뒤 이스라엘은 수도 다마스쿠스와 북부 도시 알레포의 공항을 공습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아랍권의 움직임에 미국은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을 긴급히 동지중해로 이동시켰습니다.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도 이스라엘 해역에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란과 헤즈볼라의 개입으로 확전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They'll start that deployment in the coming week or so. They will be going initially across the Atlantic and into the Mediterranean, where they will be available if needed.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남쪽으로 3시간쯤 달리면 헤즈볼라의 본거지가 나타납니다. 긴장이 한층 높아진 이스라엘 접경 나쿠라 지역으로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블루라인으로 불리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의 국경 지역입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이 지역에 주둔하면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적대 관계.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어 유엔의 중재로 총 길이 120km의 블루라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옆으로 높은 장벽을 쌓고 감시 카메라도 함께 설치했습니다. 현재 이곳엔 우리의 동명부대를 포함해 49개국, 만여 명의 평화유지군이 팽팽한 긴장 속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무력 충돌을 예견한 듯 유엔 평화유지군은 지난 7월 위기를 경고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The end goal for the UN is to move from cessation of hostilities to a permanent ceasefire. At the moment, we are not there yet. 이란과 헤즈볼라가 전쟁을 더 확대시키기엔 지금으로선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완전 파괴를 예고한 이스라엘에게 레바논뿐 아니라 이란까지 공격할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전될 경우 미국이 더 깊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란도 이 부분을 경계합니다. Made it clear to the Iranians, be careful. 확전의 최대 변수는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입니다. 레바논에 도착한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계속 폭격한다면 새로운 전선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해 일촉즉발의 확전 위기가 감지됩니다. 레바논 나프라에서 우수경입니다. 가자 지구를 계속 폭격한다면 새로운 전선이 열릴 수 있다. 이 이란의 경고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키는 이란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이란이 개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제죠, 13일에 이 이란 외무장관이 중동 내 확전을 막기 위해선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미국을 직접 겨냥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진짜 이란이 개입할까요? 그렇게 되면 중동 전체가 휘말릴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란은 굳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친이란 세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이 이른바 시아파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비롯해서 시리아 쪽에서도 최근에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향해서 공격을 했고요. 이에 대응해서 이스라엘도 4차례에 걸쳐 레바논과 시리아를 공습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예멘의 시아파 후시 반군도 헤즈볼라 등과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시아파 간 연대 공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와중에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자치정부죠. 파타당 수반이 러시아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일단 러시아는요,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러시아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적지 않고요. 게다가 시리아 내에 이 공군 기지와 방공망을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리아 내에서 그래서 반 이스라엘 군사 기지가 설 때마다 이스라엘이 쉽게 폭격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러시아가 눈 감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파타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러시아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확전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설득해달라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러시아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박원곤 교수님, 이런 상황을 미국이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미 국무부 장관뿐 아니라 유대인이자 남편이자 아버지로 여러분 앞에 서 있다. 굉장히 유대감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연설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번 전쟁으로 미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 팔레스타인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팔레스타인들의 희생이 커진다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국교 정상화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만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인데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확전을 막고 또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숙제가 미국한테 주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